브리핑 2부를 시작합니다. 아침 뉴스 브리핑 2부의 제목은 교육부 참 잘했어요.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월 4일 수요일 아침 7시 5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기사 하나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개정 교육 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용어가 빠졌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전 교육 과정에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 용어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사실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고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실, 민영배 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2일 발표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표현이 빠졌다. 교육과정이란 수업에서 배우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교과서 집필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2022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등학교, 2025년부터 중고교 교과서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앞선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이 초, 중교 전 과정에 걸쳐 성취 기준, 학습 요소 등으로 총 9번이나 명시됐었다. 9번이나 명시됐었다. 5.18이. 성취 기준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의 기준이다. 학습 요소는 이를 핵심 단어로 제시한 것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4일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이네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5.18 민주화 운동이란 표현을 삭제한 이유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일련의 행보를 고려할 때 5.18 민주화 운동만 제외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취 기준을 간소화하다 보니 해당 표현이 빠지게 된 것이다. 정치적 의도는 없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교육부가 아주 모처럼 일 하나 잘했습니다. 자, 제가 광주에 대한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광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광주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광주에 계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제는 광주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하는 것이 제가 광주에 계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방송 제목에 이거를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방송 제목에 이거를 쓰면 그 채널이 폭파됩니다. 프리덤 뉴스도 이거를 방송 제목에 이거를 썼다가 프리덤 17만 명의 이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프리덤 뉴스도 폭파됐어요. 이게 엄연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다음번 방송통신위원장은 6월에 방송통신위원장이 바뀝니다. 다음번 방송통신위원장은 반드시 구글과 페이스북 이런 빅테크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언론의 자유를 임의로 삭제한 것, 막은 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침 1분 뉴스에서 빠진 안보 관련 뉴스 몇 가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날인가 신년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하고 핵 연습을 기획을 같이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야 라고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 기사 여러분께 차분히 읽어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가 가장 정확하고 자세하게 이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 한국과 핵 공동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노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2일날 밝혔습니다. 그거 말하자마자 바이든이 기자들한테 NO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부연 설명이 없이 이같이 말하자 한미 정상 간 발언이 서로 상충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한미 양국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급히 진화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 얘기는 읽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가늠하실 것 같습니다. 한국은 핵이 없잖아요. 핵이 없는데 무슨 공동연습을 해. 이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그냥 서로 말이를 맞대고 하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핵이 없는 한국하고 무슨 공동연습을 해. 이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 부수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사를 보면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은 수시로 도어 스태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3일)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휴가를 끝내고 돌아올 때 기자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 내용이 제가 아침에 읽었어요. 예. 휴가를 갔다 올 때, 휴가를 마치고, 바이든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도어 스태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도어 스태핑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조중동 같은 그런, MBC 같은 데가 도어 스태핑 하지 말라고 북치고 꽹과리 친 데가 조중동과 그리고 MBC입니다. 쓰레빠 신고 꽹과리 친 데가 MBC예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 도어 스태핑 안 할게 라고 물러섰어요. 근데 하잖아요 지금. 정식 기자회견이 아니에요. 휴가 갔다가 오니까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물어본 거예요. 도어 스태핑 한 거예요. 미국은 도어 스태핑을 수시로 해요. 자, 그건 그렇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핵이 없어요. 핵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훈련을 한다? 바이든이 노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해명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 그 핵이 없으니까 공동연습은 아니고요. 책상에서 기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웃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고일 씨가 한마디 했어요. 복고일 씨가 한국경제신문에 복고일 씨가 기고를 했습니다. 신냉전 시대에 전쟁의 위험은 커진 동북아, 한국 핵무장 불가피하다라는 보여드립니다. 복고일 씨가 이런 장문의 칼럼을 썼습니다. 저는 복고일 씨 견해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는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자, 안보와 관련된 또 다른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동아일보인데요. 동아일보가 아주 좀 파격적인 외부 기고의 글을 썼어요. 일본의 국방 계획이 한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일본의 새로운 국방 전력은 이웃 국가들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왜 일본이 공격할 수 있다, 무기 많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발끈했잖아요. 국내 언론들도 발끈하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의 무장이 한국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일본이 한국 승인 없이 한반도를 폭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일본의 핵무장이. 방어에 지나치게 치중해 온 일본이 신뢰할 수 있는 공격 역량을 갖추는 것은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의 전쟁 억지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한국의 억지력도 강화시킬 수 있다. 일례로 일본의 토마호크 미사일과 반격 역량을 갖추는 것은 잠재적 공격자들에 대한 경고가 될 것이다. 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야기적인 의도를 갖고 일본의 반격 역량 보유를 군국주의화와 미국의 쇠퇴 신호로 묘사하려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계획은 평화를 유지하고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은 결단으로 봐야 한다. 수십 년 동안 일본이 자국 영토를 방어하고 미국의 전진 기지를 지원하는 방패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사이에 미국은 우세한 공격력을 제공하는 카리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공격력을 제공하는 카리 역할을 맡아왔지만 군사력과 글로벌 파워 재분배는 이 같은 역할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의 확장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는 번영을 구가하는 동맹국들과 국방과 영내 안보에 더 많은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5년 뒤에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전망에 초점을 맞추면 일본의 국방 계획을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국방 예산 확대는 중국 인민해방군 증강과 북한 비대칭 미사일 전력에 일본이 더욱 뒤처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일본에 대한 무력 위협을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기 때문이다. 뒤처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일본에 대한 무력 위협을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이 한국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 태평양 안보수업자 패트릭 크론이라고 하는 분이 이 글을 썼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이 군사 동맹을 맺어야 한다라고 주장해왔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핵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동아일보의 그 일본을 대하는 동아일보의 태도는 죽창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일본의 그 무장을 주장하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칼럼을 실어줬다는 것은 동아일보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제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독립 언론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자그마한 성원을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원하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그리고 국내에서 원하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광고 여러 개 몰아서 하겠고 방송을 끝나겠습니다. 네, 제가 2016년도에 쓴 책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약. 지금 보면 그때 제가 한 제안이 유효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가격은 비싸지 않습니다. 교보문고나 ES24 같은 곳을 통해서 우편 주문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제가 최근에 시작한 그 광고입니다. 시각장애인들, 그러니까 시각이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한 획기적인 그 제품입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이거를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책을 읽어줍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시는 축구 선수 부자잖아요. 이걸 많이 사서 전 세계에 시력이 좋지 않은 분에게 설명했다라고 하는 광고도 제가 보여드린 일이 있습니다. 또 다른 광고입니다. 특별기획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 AI공학과의 김효정 학과장님께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AI 전문가로 만들어드립니다. 대학교에 다니시는 분, 졸업하신 분, 그 다음에 직장에서 정년퇴직하신 분 모두 오시면 AI 컴퓨터공학과에서 사이버로 여러분을 전문가로 만들어드립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전화번호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도깨비에 관한 광고 마지막으로 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조끼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끼가 여기 있습니다. 이 조끼가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좀 무거워서 그게 괜찮을까 그랬더니 그 소비자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조끼는 낮 시간에도 자개장하세요. 흑은모 건강조끼는 현대의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개장요법을 사용한 비약물 건강 도움 제품입니다. 주원료는 국내산 흑은모 100%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장시간 컴퓨터 사용과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 회복에 도움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잠도깨 숙면 세트를 사시면 이거를 그냥 증정도 해드린다고 합니다. 예, 광고 몰아서 해드렸습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